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행동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건가요? 일상에서 애매한 신호들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이런 순간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이 필요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죠. 그리고 이런 관심의 신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애매한 신호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당연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 하실 거고요.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호감은 이지선다가 아닌 확률의 문제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지선다? 확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바로 상속자들에 나왔던 나 너 좋아하냐? 라는 대사인데요. 좀 오그라드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만큼 호감을 잘 표현해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떠올리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웃는 얼굴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맞나? 과연 그 정도의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괜히 나만 진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상이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재의 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초기 낭만적인 사랑을 접하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쉽게 흥분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의 강박장애와도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사랑에 빠진 순간 12개월에서 24개월 전까지는 침입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동반하게 되면서 집착적으로 상대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호감이라는 순간은 생각보다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너 좋아하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수 있고, 말 그대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좋아해 안 해 라는 이지선다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결국에는 이런 확률의 문제인 호감의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의 단서가 있겠지만 오늘 다룰 것은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특히 남성들과 관련해서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드릴게요. 물론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좋아하면 쳐다본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보고 싶어진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좋아하면 쳐다보고 싶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쳐다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헬스장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운동을 할 때,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지나갈 때 마음에 담아둔 사람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에, 이런 순간들에 대놓고 그 사람을 쳐다보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은근히 쳐다볼 거고요. 왜냐하면 내 시선이 상대를 향하는 것을 나도 인지를 하니까요. 쳐다본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물론일 뿐더러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시선을 쫓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시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준을 알려주는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인스부르크 대학의 알렉산더 호프만 박사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있을 때 시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60명의 남녀가 돌아가면서 5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실험이 끝날 때쯤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다였죠. 참가자들은 호감이 있는 상대였다면 yes라고 대답을 하였고, 호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no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에서 최종 선택을 하는 것들 있죠? 그것의 연구 버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실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의 감으로 때려 맞추진 않았고요. 남녀의 시선 추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연구였어요. 1대1로 사람들과 이성이 있는 순간에 대해서 그 시선 추적을 아이 트래킹, 정확히는 토비 프로 글래시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과의 시선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연구 결과 총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상호 눈 맞춤은 강력한 호감 신호이다. 상대와의 시선 접촉 시간이 길수록 그 상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호 눈 맞춤 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애프터의 상대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2.8배가 늘었다고 하죠. 즉, 좋아할수록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고 서로 쳐다보는 것은 강력한 호감의 신호다라는 거죠. 2. 눈 맞춤은 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마주친 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인식하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더욱 자주 마주쳤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시간
시간과 스스로 인식한 시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고, 실제로는 대화 도중에 8.25% 정도만의 시선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무려 60%의 시선 접촉이 있었다고 스스로 보고하였죠.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시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내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는 더욱더 눈을 더 마주쳐야 된다는 거죠. 3. 시선 해석에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요. 상대 시선을 받는 순간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호프먼 박사는 상대의 호감을 예측할 때 두 가지의 변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상대의 매력도이고, 두 번째는 상대와의 눈 맞춤이었어요. 얼마나 매력적인가와 얼마나 눈을 마주쳤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두 변이는 독립적으로 호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상대의 매력도는 성별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눈 맞춤의 해석은 성별 간의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바로 여성 참가자들은 상대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진 않았지만, 남성 참가자들은 상대로부터 시선을 받게 되는 순간에 눈 맞춤을 하는 순간일 때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핵심은 내가 주는 시선이 아닌 내가 받는 시선이고, 상대의 호감을 판단하고 상대에게 접근할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즉, 남성은 여성과 달리 눈 맞춤을 많이 할수록 상대와 썸의 기운을 더 느낀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호감 여부를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받는 시선이 어떤지에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쳐다보는 행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깊게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호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왜 계속 바라보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신호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줄 수 있고요. 고양이 꼬리입니다, 고양이 꼬리. 근데 당연하겠지만 쳐다보는 게 좋다고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쳐다보면 안 돼요. 의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지적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그 사람한테 말lun광 같은 이미지를 찍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상호 눈 맞춤은 강력한 호감 신호이다 라고 해서 나를 쳐다본다 라는 게 곧 나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많은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것이기도 한데, 남성들은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보수적이나 소심한 남자라면 오히려 시선을 피할 수도 있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인지적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게 되면서 회복을 꾀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생리적 반응으로서 일종의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수록 오히려 시선을 더 피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상대 시선을 보고 호감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쳐다보면 좋아한다, 안 쳐다보면 안 좋아한다 라는 게 아니라, 또 빤히 쳐다보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윽하게 한번 쳐다보면 됩니다. 이때 따뜻한 시선으로 똑같이 받아주거나 순간적으로 부끄럽게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적어도 나를 이성으로서 의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친오빠와 같은 모습으로 뭘 꼬라봐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면 개못생겼네 라고 하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상대 심기는 뒤틀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공이. 어쨌든 이 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의 호감과 시선에 관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앞선 내용들과 함께 총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받는 시선에 더 민감하고 더 호감으로서 인식한다. 남성은 상대의 받는 시선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얼마나 쳐다보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대 여성의 시선에 따라서 그 남자의 호감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2. 마음에 드는 여성과 있으면 시선을 피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있는 남성들은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을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회복을 꾀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남성들은 더 많은 정신적 자원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까지 할 여유는 없다고 하죠. 3. 이쁜 얼굴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은 매력적인 얼굴에 대해서 더 많은 동기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요. 사건 관련 전이인 ERP에서도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났고, 후기 뇌의 반응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처리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하죠. 심지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조차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매력적인 얼굴을 처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4. 남성의 호감 신호는 여성보다 읽기 쉬운 편이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호감은 잘 드러나는 편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남녀가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성의 호감 여부는 56%의 정확도를 가졌지만, 남성의 호감 여부는 70% 정도로 꽤 정확했다고 하죠. 그리고 호감을 판단하게 되는 근거는 대부분 눈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여성을 좋아해도 그렇게 티가 잘 안 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존재를 더 의식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자신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민감한 편이라고 해요. 진화적인 관점을 봤을 때 매력적인 여성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기도 하는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순간에는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고 시선을 더 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가요? 비단 이 연구 결과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이긴 하지만 반드시 남성이어야지만 나오는 결과는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러니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남성들만이 그런다 라는 것보다는 남성들이 그러한 경향이 좀 더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 여자인데도 그런데, 난 여자인데도 쳐다보면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깊은 씹상남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쎄단 뜻이죠. 네,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호감의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좋을까요? 아까 호감이라는 것은 이지선다가 아닌 확률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호감이라는 것은 썸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서로 자유로운 만큼 그만큼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랑에 빠진 순간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압도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집착, 강박 같은 것들이 따라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안 좋은 걸까요? 평생 침대에서 혼자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이런 불확실성은 어쩔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를 뒷받침해준 연구도 있고요. 버지니아 대학의 위치처치와 윌슨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상대의 마음을 알 듯 말 듯한 불확실한 상황이 클수록 자연스럽게 상대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 보니까 혹시 관심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감정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감정을 확신시키는 것보다 약간의 궁금증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연애 감정을 증폭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썸을 타는 순간에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 순간 자체에 대해서 춤을 추듯이 즐기면 됩니다. 너무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상대에게 너무 절벽을 치지만 않는다면 내 호감을 오히려 늘려줄 테니까요. 또한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봤을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 보이고 도저히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땐 그냥 간단히 그 사람의 시선에서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할 법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일 테니까요.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사소한 오해들로 날려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인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와 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인연들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네, 6개의 논문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새 좀 뜸했죠? 2달 만에 촬영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일들이 많았는데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서야 올려요. 그래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